뉴욕주가 택시기사를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인 옐로캡 운전기사 김기천 씨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보건국이 발부한 티켓이 무려 73%나 급증하면서 벌금 수입도 90% 늘었습니다. 전국의 마켓과 식당 등에서 상당수 생선의 이름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있을 뉴욕시 시장 선거에서 퀸 뉴욕시 의회 의장이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기금이 맨해튼의 월드와이드 플라자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달 1일 한인 옐로캡 운전기사 김기천 씨가 요금 지불을 거부하는 승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폭행을 당한 김기철 씨는 아직도 혼수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택시기사를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에는 수십만 대의 택시가 영업하고 있지만 택시 기사들을 보호하는 관련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뉴욕주 하원 왕킴 의원과 루이스 서퍼베더 의원 등 하원 의원들이 택시 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택시기사 보호 법안에는 기사에 대한 폭력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고 택시에도 이 같은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왕킴 하원 의원은 택시기사 보호 법안을 이번 회기가 끝나는 6월 안으로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버스 드라이버스하고 서비 워커 그런 거는 프로텍션이 있는데 우리 택시 운전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프로텍션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우리 변호사들이랑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천 씨의 여동생 스테판 김 씨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택시 기사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라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He hasn't really responded to any talk or any movements at all. So we're hoping that he'll be able to respond to some kind of reactions within a few days. 한편 김기천 씨를 폭행해 혼수 상태로 빠지게 한 앤드류 맥켈로이는 어제 열린 첫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기존 $10,000의 보석금을 $20,000로 올려 법정 구속했으며 도주를 우려해 여건을 압수한 상태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티켓 발급은 교통 위반에서뿐 아니라 보건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해 뉴욕시 보건국이 발부한 티켓이 무려 73%나 증가하면서 벌금 수입 역시 9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공익공호관실이 어제 발표한 각종 규정 위반 단속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소기업의 운영 현황과 각종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보건국과 소비자보호국이 가장 많은 단속과 위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보건국의 식당 방문 단속은 98,176건으로 2010년보다 56%가 증가했고 위반 티켓은 발부 건수도 총 31만 1,465건이었습니다. 2010년에 비하면 무려 73%가 늘어난 것입니다. 소비자보호국이 발부한 티켓도 같은 기간 무려 153%가 증가했고 벌금 수입 또한 102%가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음식물이 닿지 않는 공간이나 작업장의 위생 상태 때문이었고 최근에 갑자기 늘고 있는 사례는 해충 방지 설비에 대한 것입니다. 보건국은 이러한 단속으로 지난해 $5,200만 벌어들였는데 이 역시 2010년에 비하면 87%나 늘어난 액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은 맨해튼을 제외한 나머지 보로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편파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의 단속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맨해튼은 2010년보다 16%가 줄었고 규정 위반 티켓 발부도 6%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생선, 고등어인 줄 알고 먹은 생선이 고등어가 아니고 홍도미를 샀는데 홍도미가 아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생선 가게는 물론이고 식당에서도 상당수 생선의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오세아나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에서 2012년 전국의 마켓과 식당, 레스토랑 등에서 1215마리의 생선을 샘플로 구입해 어종 등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의 이름이 엉터리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특히 홍도미로 판매되고 있던 120마리의 생선에는 총 28개의 어종이 섞여 있었으며 17마리는 아예 도미종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메뉴판이나 레이블에 표시된 생선이 아닌 다른 생선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스시바나 일식당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생선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흰 참치의 경우 94%가 짝퉁 참치로 둔갑했으며 가격이 싼 다른 생선이 값이 비싼 흰 참치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비교적 그로서리는 생선명이 적힌 레이블과 실제 판매하고 있는 생선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퀸 시의장이 화려한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있을 뉴욕시 시장 선거 이야기인데요. 공화당의 유력한 후보인 조셉 로타 회장도 멀찌감치 따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있을 뉴욕 시장 선거 지지율 조사에서 크리스틴 퀸 뉴욕 시의회 의장이 35%를 넘어서며 독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퀸 시의장의 지지율은 지난해 4월 같은 조사에서 얻었던 30%보다 무려 7%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퀸 시의장의 민주당 후보 선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공화당의 유력 후보인 조셉 로타 전 MTA 회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퀸 시의장이 50%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리스트 대학이 어제 발표한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 여론조사 결과 퀸 시의장은 전체 응답자의 37%의 지지를 받았고 2위는 13% 지지율을 받은 빌 톰슨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었습니다. 다음은 3위 빌 드블라지오 공익옹호관이 12%의 지지율을 받았으며 아시아계 최초로 뉴욕시장에 도전 중인 존 리오 시 감사원장은 지지율 9%로 4위에 랭크됐습니다. 공화당 후보 가운데서는 조셉 로타 전 MTA 회장이 20%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조지 맥도날드 후보와 존 카티마 티디스 후보가 각각 5%, 톰 앨런 후보 4%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누구나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무사고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뉴욕시가 맞춤형 보험을 시행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대형 자동차 보험회사 올스테이트 프로그레시브와 손잡고 운전 성향 측정기를 장착한 뉴욕 시민들에게 최대 30%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교통안전사업의 일환입니다.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스테이트의 드라이브와이즈나 프로그레시브의 스냅샷과 같은 운전자의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소형 기기를 대시보드에 장착합니다. 보험사는 이 기록을 분석해 짧은 주행거리, 적정 안전속도 유지, 차선 변경, 야간 운행 자제 등 운전 성향을 판단하고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할인 혜택은 연평균 $150, 평균 할인율 10%에 이릅니다. 뉴욕시 교통국의 존 사디칸 국장은 안전한 교통문화를 실천하는 뉴욕 시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안전한 운전 문화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기금이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주택기금이나 보험기금 등을 말하는데요. 이 규모는 수백조 원 단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대형 연기금들이 손잡고 뉴욕 맨해튼의 월드와이드 플라자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형 연기금 3-4곳이 출자해 만든 부동산 펀드가 월드와이드 플라자를 인수하기 위해 실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펀드 운용사는 현대 자산운용으로 이르면 다음 주까지 실사를 마치고 3월 중순 펀드에 참여한 연기금들이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수를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 가격은 12억에서 14억 달러로 한국의 기관이 인수한 해외 지역 오피스 빌딩 중 사상 최고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2009년 인수한 영국 런던의 HSBC 타워가 11억 6천만 달러로 가장 컸습니다. 맨해튼 50가에 있는 50층 높이의 월드와이드 플라자는 일본 최대 증권사 미국 법인과 대형 로펌 등이 입주해 있으며 한인들에게는 한식당 반이 있어 친숙한 건물로 1989년 세워졌습니다. 또한 50층 16만 7천 제곱미터의 월드와이드 플라자는 맨해튼의 대표적 랜드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재정난을 이어가고 있는 뉴욕이 관광 수입에서 팡파레를 올렸는데요. 해마다 뉴욕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뉴욕시는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5,500만 명이 목표입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어제 뉴욕시의 관광 분야 마케팅 업체인 NYC&Company와의 연례 회동에서 2015년까지 5,500만 명의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33%가 뉴욕으로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2006년보다 5% 늘어났지만 1% 증가할 때마다 뉴욕에 뿌려지는 돈이 7억 5천만 달러씩 늘어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NYC&Company의 최고 경영자는 오는 2015년까지 뉴욕시의 관광 수입을 70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브라질과 호주, 중국 등의 관광객 등에게 중점을 두며 쇼핑을 좋아하는 성향을 파악해 다중 언어 구사 점원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것도 고려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관광객의 국적 랭킹에서 6위였지만 엄청난 인구를 감안할 때 머지않아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시 당국은 뉴욕시 노동인구의 10%가 관광업에 종사한다며 내국인보다 돈을 많이 쓰는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을 늘리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정해역 1번지 경상남도 통영의 수산물이 뉴욕, 뉴저지를 찾았습니다. 이번 특판전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모든 H마트에서 이뤄집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의 명물 멍게 비빔밥을 집에서도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한 양념 멍게. 밥에 넣고 깨소금, 참기름과 함께 비비기만 하면 상큼하고 쌉쌀한 멍게 맛과 어울려 훌륭한 멍게 비빔밥이 됩니다. 머리와 내장을 모두 제거해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손질된 깐 멸치도 선을 보였습니다. 미국 FDA가 대한민국 청정해역이라고 인정한 경상남도 통영시의 명품 수산물이 뉴욕 뉴저지 식탁을 찾았습니다. 통영시가 자랑하는 멸치, 멍게, 꽃게, 장어 등을 현지 직송 100% 신선도로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외에 꽃게라든지 장어라든지 멍게라든지 이런 통영에서 나는 다양한 그런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을 비롯한 우리 소비자들께서 한번 오셔서 맛도 한번 보시고 통영 명품 수산물의 진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통영시는 앞으로도 통영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 미주시장 판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금지됐던 굴의 미국 수입도 재개됩니다. FDA가 지난달 9일 수입 재개를 통보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통영 명품 수산물 특판전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모든 H마트에서 진행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주차 공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일부 식당들이 길거리 주차 지역까지 점거하면서 주차난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옥스퍼드 길에 위치한 한 식당 앞입니다.
유니폼을 착용한 발렛 파킹 요원이 고객의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운 내 LA 지역에 있는 일반 길거리 파킹 공간이 일부 한인 업체들의 전용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 공간이 이처럼 일부 업체들의 불법 점거로 오히려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It's not legal for private businesses to block off on-street parking for their own purposes. 교통국에 따르면 현재 70% 이상의 업체들이 정식 절차 없이 임의대로 길거리 파킹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교통국에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지만 단속이 주춤하자 다시 불법 점거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의 무분별한 불법 점거를 막기 위해 당국은 민원 신고를 제기할 경우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If there's a particular, if you know the exact area, then I can bring it to the attention of the parking enforcement in that area. 교통국은 또 모든 업소를 일일이 찾아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유럽에서 소고기 냉동 가공식품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말고기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말 치료용 해열제 성분이 섞였을 수 있다는 우려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냉동 버거 패티에서 라자냐나 미트볼까지 모든 쇠고기 냉동식품이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물론 이제 네덜란드와 독일, 프랑스에서도 쇠고기 관련 냉동식품이 판매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Aber nicht Beimischung finde ich furchtbar. Ja, dann sollte man nur Schwein oder aber nicht mischen und ohne dass man es weiß. 유럽연합 EU는 긴급 관련국 장관 회의를 열고 모든 쇠고기 가공식품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 나섰습니다. And I would call it fraudulent misuse of the labeling system for economic gain. 하지만 말고기 파동이 시작된 지 거의 한 달이 됐는데도 아직 책임 소재조차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의심을 받았던 폴란드는 물론 프랑스에 말고기 원료를 공급한 것으로 지목된 루마니아도 책임론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Romania will be out of this suspicious that the fraud was made in Romania. 더구나 영국의 육가공 공장 두 곳이 말고기 파문에 연루된 혐의를 받으면서 말고기 사기가 유럽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해로워 사용할 수 없는 말 치료용 해열제 성분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The doses you're going to get through food are tiny, but the risk is unquantifiable. And if it's unquantifiable, you shouldn't be exposed to it. 말고기 파문은 이제 유럽 전체의 먹거리 안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철저한 조사를 강조하면서도 파문이 안전성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지구촌 리포트 홍기백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노점상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1,000에서 $500로 낮추는 대신 같은 위반 사항이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벌금을 인상하는 조례안을 오는 27일 시의회에서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신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노점상들은 병원이나 택시 스탠드 앞, 주거용 건물 입구를 기준으로 20피트 이내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뉴욕 주정부가 자연재해 등으로 정전이 발생했을 때 전원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주유소의 자체 발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고속도로 출구에서 0.5마일 이내에 있는 주유소와 허리케인 대피 지역에 위치한 주유소들은 내년 3월 1일까지 자체 발전기를 설치해야 하며 정전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자체 발전기를 가동해 휘발유 공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다음 달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무제한 메트로카드를 충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부터 유효기간이 지나도 충전해서 다시 사용 가능한 7일 또는 30일 무제한 메트로카드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메트로카드를 구입할 때마다 $1가 부과돼 승객들이 불평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블룸버그 뉴욕시장 그리고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도 그들 모두에게 죽음을 이라고 썼습니다. 경찰은 어제 난웨스에 거주하는 49세 로렌스 멀퀸을 테러 위협,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소총, 칼, 탄창, 방탄복 등도 압류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계속해서 흐린 가운데 오전 중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간간히 구름 끼는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